네, 안녕하세요. 또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월화수 3일 연달아 수학이라 조금 힘들죠? 이제 등교할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왠지 온라인 수업으로 여기 인수분해 앞까지는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계획상 27일이 우리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등교일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다항식 곱셈까지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부터는 등교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면 이 다항식의 곱셈이랑 곱셈 공식을 정말 통달해 있어야지 인수분해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 방정식 풀이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지만 집중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지만 선생님이랑 가외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하도록 해주세요. 자, 저번 시간에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전개할 때는 이런 거 한번 써서 해볼게요.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라는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각각의 한 끼리 짝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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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A와 C를 곱해서 AC 더하기 A와 D를 곱해서 AD 더하기 B와 C를 곱해서 BC 더하기 B와 D를 곱해서 BD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이 전개가 된 후에 뭐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전개를 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곱셈 공식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전개를 어떤 다항식이 오더라도 이렇게 짝짓기 하는 방법만 잘 숙지하고 있으면 모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전개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시간상 많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 유형의 다항식의 곱셈 유형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는 많이 나오는 몇 가지는 아예 공식으로 외워두자. 외워두면 우리가 하나하나 곱해서 전개하고 동류항을 계산하는 과정 없이 바로 공식으로 한 방에 전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곱셈 공식을 배우고 외우게 됩니다. 공식은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배울 곱셈 공식은 오늘 배울 거는 곱셈 공식 1입니다. 곱셈 공식 1이고요. 여기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즉 A 플러스 B 똑같은 다항식이 두 번 곱해졌을 때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A 마이너스 B라는 똑같은 다항식 두 개가 곱해졌을 때는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외워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곱셈 공식 1을 배우기 전에, 곱셈 공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 EBS 매스에서 관련된 영상 하나 확인하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매스 볼게요. 수많은 작품을 남긴 천재 미술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멋진 그림들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그림들이죠? 여기 대표적인 고흐의 그림 3점이 걸려 있는데요. 어쩐 일인지 그림이 4조각으로 나뉜 채 뒤섞여 있네요. 소연이는 이 이상한 모양의 고흐 그림을 보고 재미있는 수학적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림을 4개의 사각형으로 나눠봤는데요.
그림의 면적은 가로 a 플러스 b와 세로 a 플러스 b의 곱인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면적을 구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하나,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2개,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4개의 사각형을 다 더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정리를 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전체 그림의 면적이 됩니다. 즉,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긴 변의 길이를 a, 작은 변의 길이를 b라고 할 때 작은 정사각형의 면적은 a-b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큰 정사각형의 면적 a제곱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직사각형 2개의 면적 b 곱하기 a-b를 빼고 작은 정사각형의 면적 b제곱을 뺀 것과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a-b의 제곱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2개의 곱셈 공식을 얻었습니다. 이 두 공식을 알고 있으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소연 학생이 그림을 다시 정리해서 원래의 모습대로 만들었네요. 그림을 벽에 거니까 거실 분위기가 확 살아나죠? 네, 조각 그림으로 보는 곱셈 공식이라는 EBS 매스의 컨텐츠를 한번 봤는데요. 이걸 보니까 이런 정사각형의 넓이 관계로 이 곱셈 공식을 유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곱셈 공식 1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적었던 거 좀 지우고 자, 먼저 곱셈 공식 1,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걸 우리가 그림으로 먼저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커다란 정사각형이 있는데 요 한 변이 a 플러스 b라는 거죠.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세로도 a 플러스 b라는 거죠. 그래서 요 큰 정사각형의 넓이, 즉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은 다른 방법으로 넓이를 구해보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요런 나눠진 조각의 넓이의 합으로 볼 수 있고, 여기 요 놈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는 a 곱하기 b니까 ab가 될 거고, 얘도 ab가 될 거고, 얘는 b 곱하기 b니까 b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 네 개의 넓이를 합친 게 큰 정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이랑 ab가 몇 개? ab가 몇 개? 넓이가 ab인 사각형이 2개 있죠. 2개의 ab랑 작은 정사각형 b제곱을 합한 게 큰 정사각형의 넓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전개된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된다. 요 내용을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서 외우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된다. 이게 곱셈 공식 1에서 더하기에 해당하는 공식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a-b의 제곱도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a-b의 제곱은 자, 큰 정사각형이 있어요. 얘 한 변의 길이가 a인 거예요. 큰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얘를 b만큼 잘라내는 거죠. 여기가 b가 되도록 이렇게 여기가 b가 되도록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a-b잖아요. 세로도 a-b죠. 그럼 요 빨간 정사각형의 넓이는 a-b의 제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얘는 잘 보면 얘는 다른 방법으로 넓이를 구해보면요. 큰 정사각형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를 빼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대로 적어 볼게요. 큰 정사각형 A 제곱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 길다란 정사각형 보이나요? 여기 보라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요 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예, 긴 정사각형의 넓이는 AB죠, AB. 그리고 이쪽의 긴 정사각형 넓이도 마찬가지로 AB죠. 그럼 일단 AB와 AB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AB를 몇 개? 2개의 AB를 빼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2번이 빼진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2번이 빼졌느냐? 여기 작은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 빼줬고 여기에서 한번 빼줬어요. 2번 중복으로 빼줬죠. 그러면 다시 한 번을 어떻게 해준다? 더 해줘야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큰 정사각형에서 길쭉한 거 2개 빼고 다시 요 중복되게 빼진 거 하나를 더해주면 어떤 넓이? 요 빨간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어떻게 하자? 공식으로 외우자. 이 다항식의 곱셈은 요런 형태의 다항식의 곱셈은 무조건 공식으로 외워서 바로 전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얘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다항식의 곱셈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전개해보자.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가 2번 곱해진 거죠. 그러면 앞에 A 플러스 B를 남자 1번, 남자 2번, 여자 1번, 여자 2번. 그럼 어떤 커플이 맺어질 수 있느냐? 남자 1번이 여자 1번을 고르거나 여자 1번과 커플이 되거나 여자 2번과 커플이 되거나. 그러면 A 곱하기 A 해서 A 제곱이 되고 그 다음 A 곱하기 B 해서 AB가 되죠. 그 다음 남자 2번이 여자 1번과 커플이 되거나 여자 2번과 커플이 되거나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B 곱하기 A 해서 B 곱하기 A 해서 BA B 곱하기 B 해서 B 제곱. 근데 여기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BA는 누구랑 같아요? AB랑 같아요. 그럼 AB 동류항 몇 개? 동류항이 있죠. AB 동류항이 있죠. 그럼 AB 더하기 AB는 2AB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앞에 거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전개를 바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식을 외우게 되면. 자, a-b의 제곱도 한번 볼게요. a-b의 제곱은 a-b 곱하기 a-b죠. 자, 남자 1번, 남자 2번, 여자 1번, 여자 2번. 어떤 커플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남자 1번이 여자 1번을 선택한 경우, 남자 1번이 여자 2번을 선택한 경우. 자, a랑 a를 곱해서 a 제곱이 됐고요. A랑 B를 곱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B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B가 되고요. 그 다음 남자 2번 마이너스 B가 여자 1번 A랑 커플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BA, 그
그다음 마이너스 b 커플되면 곱하면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a는 뭐랑 같으니까 ab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ab가 두 개 있는 거고요.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 꼴에 다항식의 곱셈이 있으면 얘를 막 하나하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동류항 계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이런 꼴에 다항식의 곱셈이 있으면 바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전개해버리자. 한 방에 전개해버리자. 요런 내용, 요렇게 계산을 하자라는 게 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곱셈 공식을 하는 이유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빨리 전개하고 계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어서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1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공책에 이 내용들 같이 필기하면서 예제 2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준비해 주세요. 네, 곱셈 공식 1번 같이 필기해 볼게요. 이게 선생님이 업로드 하는 시기가 지금 한 차씩 계속 늦어져서 어제 수업에서 막 5월 8일, 5월 13일 필기라고 했나? 어쨌든 이 필기할 때 적는 날짜가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날짜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업로드하는 날이랑 이게 조금씩 미뤄지면서 차시 수업을 찍어놨는데 그걸 그때 올리지 못하고 다른 거에 밀려서 진도가 미뤄져서 그런 거니까 날짜는 여러분이 그날 들은 날짜로 필기할 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계획상으로는 이거는 화요일 5월 19일 화요일에 올라가는 게 계획이거든요. 18, 19, 20 그럼 5월 19일이라고 해서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수학 시간이고요. 오늘 배운 내용은 다항식의 곱셈 중에서 곱셈 공식 1을 배우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곱셈 공식 1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b의 제곱 요거죠. 그 다음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 있는 요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죠. 뒤로. 자, 그래서 a-b의 제곱은 a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의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얘가 곱셈 공식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자를 a, b로 썼지만 이제 a 자리에 b 자리에 어떤 문자나 숫자가 와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x 플러스 비교해 봅시다. x 플러스 y의 제곱이 있어도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 배터리가 없네요. 그 다음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자나 숫자가 A, B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곱셈 공식이 왜 성립하느냐도 우리가 필기를 해줘야겠죠.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해줍시다.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인 경우 A 더하기 B인 경우로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하면 전체 넓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A 플러스 B의 제곱은 각각의 넓이를 구하면 얘는 얼마? A 제곱이 되고 얘는 AB가 되고 얘도 AB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작은 애가 B제곱.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거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전개를 이용하는 방법 A 플러스 B의 제곱은 필기하세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고, 자,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다항식의 전개에서 여기 있는 A는 A랑 곱해지거나 B랑 곱해지거나, 그 다음 여기 있는 B도 A랑 곱해지거나 B랑 곱해지거나 전개가 되면 A제곱 더하기 요렇게 하면 AB죠. AB 더하기 이렇게 하면 BA 더하기 B제곱이다. 그런데 AB랑 BA는 똑같으니까 2AB가 되고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곱셈 공식 1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B의 제곱의 그림은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자, 사각형이 있는데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이 A인 거예요. A인 겁니다. 그리고 A에서 B만큼 빼주는 거예요. 여기 B를 빼고 B를 빼고 그러면 여기 있는 한 변이 얼마가 됐다? A-B A-B가 되겠죠. 그러면 요 작은 요 정사각형의 넓이 A-B의 제곱의 넓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전체 큰 정사각형에서 큰 정사각형 얼마? A 제곱에서 자, 누구를 빼주느냐? 이 길쭉한 직사각형 AB를 빼주죠. 그리고 요 길쭉한 직사각형 AB를 빼주죠. AB를 빼주죠. 그런데 누가 중복되어서 빼줬다. 여기 작은 애가 중복돼서 빼진 거예요. B제곱이 2번 빼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큰 정사각형 A제곱에서 길쭉한 파란 직사각형 AB 2개를 뺐는데 요 초록색 부분이 2번 중복으로 빼졌으니까 다시 한 번 더해줬다. 그래서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A-B의 제곱을 다항식의 곱셈 A-B 곱하기 A-B로 전개를 한다 치면, 자, 이렇게 하면 A제곱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하면 A랑 마이너스 B 곱해서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랑 A 곱해서 마이너스 B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B제곱. 그런데 마이너스 AB나 마이너스 BA나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AB 되고요. 플러스 B제곱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의 곱셈 전개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랑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랑 두 가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곱셈 공식은 외우기. 그래서 이번 과제는 선생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금방 막 생각났어. 이번 과제는 그냥 형상평가도 중요하긴 한데 이 곱셈 공식을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로 녹음해서 보내는 거야. 물론 이렇게 자기가 외워서 녹음해야 되겠죠, 양심적으로. 그래서
폰을 들고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선생님한테 음성 메시지 누르고 곱셈 공식 1,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 요걸 이제 막힘없이 술술술 녹음해서 보내면 선생님이 과제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형성평가는 다음 시간, 다음 곱셈 공식 2 할 때 같이 풀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곱셈 공식 하는 동안은 자기가 외운 공식을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로 저장해서 남길 것 선생님이 과제 폴더에다가 다시 정확히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잘 들을게요. 맨날 선생님 목소리만 들려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세요. 알겠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필기, 네, 이론 필기 했고요. 이제 예제 풀어야겠네. 자, 예제 2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2a 플러스 3의 제곱. 자, 얘를 이렇게 2a 플러스 3 곱하기 2a 플러스 3 해가지고 하나 전개하고 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해서 딱 적어도 됩니다.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식을 아니까 좀 더 편리하게 좀 사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거니까 자, 2a 플러스 3의 제곱이에요. 이게 2a가 앞에 거라고 하면 되고 3이 뒤에 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참고해야 될 곱셈 공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얘는 아까 어떻게 전개되더라?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되더라. 요걸 딱 떠올린 다음에 그러면 앞에 거 a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2a의 제곱이 되겠죠. 자, 한번 쫙 적어보겠습니다. 2a의 제곱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앞에 뭐 곱해요? 무조건 2를 곱해야 됩니다. 2 곱하기 앞에 거 뭐 2a 곱하기 뒤에 거 뭐 3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b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 얼마?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 항들을 계산을 하는 거야. 자, 2a의 제곱 그럼 2도 제곱되고 a도 제곱돼서 2는 4a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자, 2 곱하기 2 곱하기 3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 4, 3, 12 되네요. 12에 a 되겠고 플러스 3의 제곱 얼마? 9. 2a 플러스 3의 제곱은 뭘로 전개되는구나. 4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로 전개되는구나. 요거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하나 뭐 계산해서 전개를 해보세요. 이게 이제 계속 곱셈 공식을 이용하다 보면 지금 여기 적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제 쓰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4a 제곱 플러스 2, 3은 6인데 앞에 2 곱하니까 12a 플러스 뒤에 거 9 이렇게 바로. 그래서 요 중간 단계가 우리가 익숙해지면 점점점 생략돼서 더 수월하게 전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예제 2번에 2번입니다. 이게 1번이었고 2번. 자, 4x 마이너스 5y의 제곱. 자, 우리는 연습하는 수준이니까 지금은 전개 요 가운데 부분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곱셈 공식은 앞에 거 4x 빼기 뒤에 거 전체의 제곱이네. 그럼 a-b의 제곱의 꼴을 떠올려야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전개됐더라? a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으로 전개됐더라.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4x 전체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조건 뭐 곱해? 2 곱해서 4x 곱하기 5y 플러스 뒤에 거 5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주면 4x의 제곱은 4도 제곱되고 x도 제곱되니까 4, 4, 16x 제곱. 자, 2 곱하기 4 곱하기 5. 4, 5, 20인데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0의 xy 되겠죠. 플러스 5의 제곱.
25y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얘도 이제 갈수록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요 중간 단계는 생략되고 얘만 보고 바로 여기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 1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쉽게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문제 3번은 지금 예제 2번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이 왜 정말 수 계산에 수월하지? 요런 걸 느끼게 해주는 건데 문제 4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 뭐가 나와 있냐면 105의 105의 제곱이에요. 물론 105 곱하기 105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우리 이걸 좀 간단하게 100 플러스 5의 제곱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럼 100의 제곱하면 하나, 둘, 셋, 넷, 만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니까 200에 5 곱하면 하나, 둘, 셋, 1000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5, 25. 그럼 얘는 10,000, 25. 이렇게 계산하기에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뭘 이용하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그러면 괄호 2번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 무리수 실수가 있네요.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에 제곱하면 루트 2의 제곱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에서 3 마이너스 2 루트 2. 요렇게 무리수 같은 경우에도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기가 편리하더라.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3번, 문제 4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문제 푸는 시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3번만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5의 제곱. 이제 좀 요 중간 단계를 생략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아닌가? 아직 해야 되나?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러면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a 플러스 b의 제곱의 꼴이고, 그럼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2는 항상 못 빼줘야 돼.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5의 제곱하면 얼마? 25. 그러면 중간 항만 계산해주면 a제곱 플러스 2호 10a죠. 10a 플러스 25구나. 전개 끝. 요렇게 해주는 거죠. 확실히 요런 간단한 형태는 훨씬 편합니다. 7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떠올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가 된다는 것만 다르잖아요. 그럼 앞에 거 7x에 제곱하면 7도 제곱 7, 7, 49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2 하면 28이죠. 28x 플러스 뒤에 거 2의 제곱 4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앞에 작년에 언니들, 누나들 보니까 언니들, 누나들, 형아들, 오빠들 보니까 요 뒤에 b제곱할 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지금 7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있다고 이 뒤에 거를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적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 어차피 마이너스 2라고 해도 제곱하면 다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b제곱 앞에는 항상 뭐다? 플러스다. 요거 잘 좀 기억해야 되겠고,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ab, 2ab 앞에만 마이너스 부호를 잘 챙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자, 앞에 거의 제곱 3a의 제곱하면 9a 제곱 플러스 요요 플러스니까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24ab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4b의 제곱 4, 4, 16b 제곱. 간단하죠. 이렇게 전개되고요. 이거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그냥 헷갈릴 것도 없이 요렇게 얘가 a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x 통째로가. 그럼 앞에 거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x에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x 제곱.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인데 플러스 2ab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y 맞죠? y 맞죠? 마이너스 x y 곱하기 y 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이너스 x를 제곱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중간항에서 2ab 할 때 음수가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 다음 뒤에 거에 제곱하면 6y에 제곱하니까 36y 제곱. 그럼 가운데 항만 잘 계산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있고 2, 6, 10이니까 마이너스 12xy 플러스 36y 제곱으로 전개되겠구나. 자, 이렇게 문제 3번까지. 그 다음 문제 4번 아까 했던 거 여러분 혼자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것으로 곱셈공식 1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힘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곱셈공식 2를 배울 거고요. 이 곱셈공식 2를 이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도 또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그리고 한 가지 홍보합니다. 우리 통계 대회가 있어요. 통계 포스터 만들기 대회가 있어요. 수학과에서는. 여러분 1학년 때 만들었을 것 같은데 1학년 때 통계 포스터 만들기 혹시 해봤나요? 통계 포스터 만들기 대회가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연락 주세요. 안녕. 수학을 사랑합시다. 스트레칭 좀 하세요. 마치면 안녕.